제가 이번에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농협 캐피탈에서 하는 농축협 특화 상품이 저렴했어요. 농축협 농협 캐피탈 특화 상품 참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근 식약처의 GM 감자 수입 승인 조치를 두고 소비자와 농민,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 등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외국산 GMO로부터 국민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 감자 안전성 승인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 2월 식약처가 최종 승인을 결정하면 유전자를 변형한 미국산 감자가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승인된 GMO는 기존의 대두와 옥수수, 카놀라 등의 감자까지 추가되면서 7종으로 늘어난 상황. 문제는 그동안 유전자를 변형한 콩이나 옥수수의 경우 지방, 전분 등 특정 성분만 추출해 식품에 사용했다면 이번에 허가받은 GM 감자는 아예 통째로 튀겨 먹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GMO 표시 의무가 없는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GM 감자를 원료로 생산한 음식을 소비자들이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 감자가 수입된다면 생산 단계부터 소비까지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GMO 표시가 적용되지 않은 어떤 패스트푸드점에서 어린이들 또한 청소년들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걸 섭취하게 되면 아마 그 피해도 우리는 그 피해 사례가 저는 많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시민단체 역시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GMO 성분이 포함됐더라도 그 비율이 3%를 넘지 않으면 이를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것으로 보고 제품에 GMO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적어도 GMO를 사용한 제품이 무엇인지는 알고 먹어야 한다면서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말 수입콩을 사용한 두부 제품 7개 중 6개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된 바 있는데요. 식약처는 이번 GMO 성분이 검출된 수입콩 사용 두부와 관련해 제품 원료를 수거한 뒤 비의도적 혼입치 3%를 초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지만 반대로 3%를 넘지 않았다면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얘기여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앞서 식약처의 유전자 변형 감자 수입 승인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리포트 보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감자 생산 전문 업체 심플롯. 심플롯은 지난 2016년 오래 놔둬도 색이 변하지 않고 튀겨도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GM 감자에 대한 안전성 심사 신청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올해 5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안전성 심사를 벌인 결론은 인체와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작물 재배 환경 위해성 심사를 의뢰받은 농촌진흥청은 감자가 줄기나 뿌리 등으로 번식하는 영양 번식을 주로 한다는 점과 가공된 상태로 들어온다는 점 등을 들어 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환경부 역시 GM 감자가 재배용이 아닌 식용, 사료용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은 낮을 것이라는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사료용이나 식용으로 수입된 GM 감자가 재배용이나 종자용으로 둔갑해 팔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뿌리 줄기 등으로 번식이 가능한 GM 감자가 국내에서 확산되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식약처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국민 의견 수렴에서
단 한 건의 의견도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졸속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문 용어로 가득한 보고서에는 국민의 의견 제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안전성 검사 과정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주행감자의 안전성 검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농업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시대에 따라 소비자들의 농식품을 선택하는 기준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최근 확 바뀐 농산물 소비 트렌드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수요기획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소비자들의 쌀 소비는 줄어들고 쌀 가공식품 소비는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갓 구운 구수하고 바삭한 누룽지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쏟아져 나옵니다. 누룽지는 깔끔하게 비닐 포장돼 작은 종이 용기에 담기고 따뜻한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 누룽지 제품으로 변신합니다. 백미뿐만 아니라 현미, 찹쌀 등 다양한 국산 쌀로 누룽지를 만드는 경기 파주시의 쌀 가공식품 생산 업체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40, 50대 주부가 주 고객층이었지만 요즘엔 20, 30대 1, 2인 가구의 구입이 많습니다. 출근하기도 바쁜 젊은 세대들이 밥을 직접 지어 먹기보다는 누룽지에 끓는 물을 부어 한 끼 식사를 하는 간편 한 끼니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입자의 대부분이 좀 젊은 층 주부라든지 뭐 심지어 남자도 그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구매를 많이 하는데 온라인 시장의 어떤 특성상 좀 상품이 간편해야 될 거예요. 최근에 1인 가구와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소포장 형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소포장 형태도 뭐 이런 컵이라든지 그런 휴대 간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찹쌀 누룽지라든지 컵 이런 상품들 이제 많이 개발해서 좀 혼자 사시는 분들도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설립한 회사는 2015년 연매출 12억 원을 달성한 데 이어 3년이 지난 올해는 연간 24억 원의 매출액이 예상될 정도로 사업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 누룽지를 비롯한 쌀 가공식품의 시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쌀 가공식품 업체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룽지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저희가 생산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공장 120%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가동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더 생산 증설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는데 증설에 맞춰서 다른 곳에도 입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쌀 소비는 줄고 쌀 가공식품 소비는 늘고 새롭게 떠오르는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 변화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653가구의 쌀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쌀 구입액은 16만 4,27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쌀 구입액은 연평균 4.6%씩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12만 1,64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쌀 구매 빈도 또한 2010년 6.3회에서 2017년 5회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는 겁니다. 특히 조사 대상 653가구 가운데 150가구 정도는 쌀을 거의 사지 않는다고 응답해 농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즉석밥이나 냉동볶음밥, 쌀국수나 쌀라면 같은 쌀 가공식품 구입액은 2010년 9만 6,592원에서 2017년 12만 1,467원으로 연평균 3.3%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쌀 가공식품 구입액은 쌀 구입액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쌀 품목별로도 보면 일반 백미나 이런 구입액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요. 식생활의 서구화나 간편화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틈새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마케팅 전략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많이 구입하는 쌀 품종과 단위를 파악해서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이를 반영해 쌀을 가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협이 올 들어 9월까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금액이 1조 5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101만 원 수준인데요. 자세한 내용 신건 기자가 전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범농협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 추진회를 열고 농협이 올 들어 9월까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금액이 1조 56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가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101만 원 수준으로 이는 올해 전체 목표액인 1조 173억 원을 3.8%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분야별 농가소득 기여액은 농업 경영비 절감과 농가 수치값 제고, 농해 소득원 증대,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이며 세부 항목별로는 도시민 대상 농촌체험 사업 등의 농해 소득 증대가 목표액을 크게 초과한 반면 한우개량 등의 농업 생산성 향상은 목표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사업 부문별 100대 과제 가운데서는 12개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인삼 마케팅과 정가, 수입 매매 활성화가 미흡했고 공판장 농산물의 판매도 부진했습니다. 또 축산경제에서는 한우와 젖소, 종동계량이 더뎠습니다. 이날 허식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가소득 증대는 농협의 설립 목적이자 존재 이유라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보다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고기는 돼지고기, 그중에서도 삼겹살이죠. 그런데 최근 국산 삼겹살 대신 외국산 삼겹살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이 4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사상 최대였던 2017년 수입량을 뛰어넘은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이 가운데 지난달 20일 기준 외국산 돼지고기가 37만 톤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해 수입량인 36만 9천 톤을 벌써 뛰어넘은 겁니다. 수입량이 급증한 가장 큰 요인은 주요 수출국의 돼지고기값 하락입니다. 칠레산 삼겹살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킬로그램당 8,000원 이상을 유지했지만 이후 가격이 떨어지면서 올 8월에는 6,000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네덜란드산 삼겹살 역시 2016년 9월에 7,500원 이상이었지만 올해 5월 이후부터 4,500원에서 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돼지 도축 마리수를 크게 늘리며 국제 돼지고기 값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국가농업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기준 미국 돼지의 총 사육 마리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늘어난 7,345만 1,000마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연 2만 마리 이상 돼지를 처리하는 대규모 도축장 도축 마리수가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돈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의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면서 유럽과 미국 등에서 한국, 일본으로 수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연이은 유럽과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은 돼지고기 수입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돼지고기가 중국으로 수입될 겁니다. 그러면 세계의 돈가는 상승하게 되죠. 국내산 돼지는 수입량이 좀 줄어들어서 돼지값 상승 요인은 되죠. 우리나라에 직접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헝가리나 벨기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값 상승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NBS 뉴스 최다혜입니다. 올해 유난히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아 농가에 큰 어려움이 따랐죠. 그동안 인삼 재배 시설물에만 적용되던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범위가 인삼 자체의 태풍 및 폭염, 저온 등의 피해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금 산정 기준이 낮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인삼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배시설물에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보장 범위가 인삼 자체의 태풍 및 폭염, 저온 등의 피해까지 확대되면서 농민들의 관심이 커졌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달 말까지 보험 가입을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적용 대상이 2년근 이상에만 해당되는 데다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연금별 표준 수확량이 너무 낮아 보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묘삼을 길러서 밭에 이식하는 경기 경북 지역 등지는 2년근부터 보험에 들어도 문제가 없지만 전라도와 충남 금산, 충북 지역 인삼 농가들은 밭에 씨앗을 직파하고 있어 1년근부터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1년근짜리가 가장 이제 약하고 그리고 피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농사를 잘 짓는 분 같은 경우는 내가 피해를 한 50% 봐도 보상 기준 수확량보다 많게 되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또 인삼 농가들은 높은 보험 가입비에 비해 재해 발생 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연금별 표준 수확량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4년차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보통 3.3제곱미터에 1년 후 5년근 수확량이 3.75kg 이상이지만 재해 발생 때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로 인해 표준 수확량이 1.927kg 이하로 나와야 합니다. 즉 태풍, 폭염, 저온 피해 등을 봐도 수확량이 1.927kg이 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입이 이제 확대된 게 이제 냉해하고 폭염인데 실제로 폭염이 가장 많이 오는 게 1, 2년근이 많이 와요. 근데 작물에서 1, 2년근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이 안 되고 사실 3년근에서 폭염이 왔을 때 채굴을 못하는 관계로 다시 재보험을 가입을 해야지만이 채굴할 때 저게 된다는데 그렇다면 금전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험료 자체가. 이와 관련해 NH농협손해보험은 최근 직파가 늘고 있지만 1년근 생산량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불가피하게 2년근부터 적용하게 됐다면서 내년 초 5개년 평균 수확량을 기초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천안의 특산품들이 술로 빚어졌습니다. 천안 쌀과 호두로 만든 흥타령 소주인데요. 일반 희석 소주가 아닌 전통 방식으로 만든 증류 소주로 천안 특산주로 인정받았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는 천안 한 양조장. 한쪽 구석 증류기에선 소주가 만들어집니다. 전통 방식으로 발효시킨 천안 쌀에 천안 명물 호두를 더해 일반적인 희석식 소주가 아닌 증류식 흥타령 소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2가지 이상 원료를 해서 숙성을 시켜서 발효를 시켜서 그다음에 열을 가해서 증류, 말 그대로 증류된 그 술을 증류식 소주라 하죠. 50년 넘게 전국 23개 양조장을 거치며 술을 빚어온 정상진 씨는 천안만의 술을 만들기 위해 2년 동안 흥타령 소주를 연구했습니다. 천안 특산품을 주재료로 써 지난 9월엔 지역 특산주로도 지정됐습니다. 소주를 만드는 데는 증류를 제외하고는 재료를 장만하고 숙성과 발효, 제품 라벨링까지를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주는 지난 흥타령 춤축제에서 첫 선을 보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젊은 층을 위해 다양한 색상의 낮은 도수 소주를 개발했고 노년층을 위해선 높은 도수의 소주도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흥타령 소주를 천안에 대한 자신만의 보답이라며 수익금을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를 참 하나 시민들한테 봉사할까라고 생각 끝에 참 그 봉사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술을 빚게 된 동기고 또 앞으로도 역시 많이 창출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참 어려운 사람이나 자금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아마 조금 전달하고 싶죠.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영월군이 여성과 고령, 영세 농가를 위해 농작업 대행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조사료 생산을 못하고 임대 농기계를 활용하지 못하는 농가이며 이를 위해 영월군은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기와 콤바인, 트랙터 등을 구입했습니다. 또 젊은 농업인 중 농기계 전문가 20명을 3개 작업단으로 구성해 농작업 대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제경찰서가 농축산물 도난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수확 시기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농축산물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인삼밭과 농산물 보관 창고 등 도난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 순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순찰차를 활용한 절도 예방 순찰과 홍보 활동도 진행합니다. 경찰은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만큼 농산물 도난에 농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올해 생산된 잎담배 수매를 오늘까지 전량 수매합니다. 잎담배 수매는 고창군 무장면 집화장에서 진행되며 올해 수매 계획량은 145개 농가에서 생산한 231톤입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은 최대 1,050원에서 최소 7,200원 수준입니다. 고창군은 잎담배 재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를 위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올해 도입한 양파 생산용 기계가 노동력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성군에 따르면 양파 모종 심기 작업이 가능한 양파 정식기를 사용할 경우 직접 손으로 모종을 심을 때보다 90% 이상 노동력이 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달성군은 농기계 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양파 생산 관련 신기종을 도입했는데 농업인들의 경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가는 달성군 농기계 임대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뉴스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